물을 연산군의 폭정, 과연 타고난 잔인함일까요? 아니면 숨겨진 비극이 있었던 걸까요? 조선 역사에 기록된 수많은 왕들 가운데 유독 잔혹한 폭군으로 기억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연산군이죠. 그의 이름만 들어도 피해 숙청과 광기 어린 궁궐의 모습이 절로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과연 그의 폭정은 단순히 타고난 잔인함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깊은 상처와 숨겨진 비극이 그를 괴물로 만들어버린 건 아닐까요? 오늘 저희는 그 질문의 답을 찾아 떠나보려 합니다. 연산군이라는 한 인간이 어머니의 죽음에 얽힌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고 그 진실이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을 폭군으로 그리고 조선 전체를 피바다로 몰아넣었는지 그 숨겨진 감정의 전말을 추적해볼 겁니다. 역사의 가장 드라마틱하고 비극적인 순간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볼까요? 한 왕의 깊은 내면과 국가의 운명이 얽힌 숨가쁜 여정이 지금부터 펼쳐질 겁니다. 이야기는 연산군이 태어나기 한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왕조 9대 임금 성종에게는 아름다운 왕비가 있었으니 바로 패비 윤씨입니다. 그녀는 본래 명문가의 딸로 현명하고 기품 있는 여인으로 알려져 있었죠. 하지만 왕실의 권력 다툼과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그녀의 운명은 점차 비극적인 그림자로 뒤덮이게 됩니다. 궁궐 안팎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무엇보다 왕의 총애를 둘러싼 암투는 그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죠. 결국 패비 윤씨는 투기심이 심하다는 이유로 왕비의 자리에서 패출되어 궁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한때는 화려한 궁궐의 주인이었으나 이제는 쓸쓸한 별궁에 홀로 남겨진 신세가 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비극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패출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았고 결국 그녀는 사약을 받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조선의 왕비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한 여인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이 모든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질 때 훗날 조선의 왕이 될 어린 연산군은 아직 어머니 뱃속에 있었거나 혹은 너무나 어린 나이여서 세상의 이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은 왕실의 가장 깊은 곳에 봉인된 비밀이 되었고 아무도 어린 왕자에게 그 진실을 이야기해주지 않았죠. 궁궐의 어른들은 이 불길한 비밀이 언젠가 거대한 폭풍을 불러올 것을 예감하며 불안한 눈빛으로 연산군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 없이 왕실의 엄격한 규율 속에서 왕자로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아이처럼 궁궐을 뛰어놀고 학문을 익히며 미래의 왕이 될 준비를 했죠. 하지만 그를 둘러싼 궁궐 안의 공기는 어딘가 모르게 미스터리하고 불안정한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른들의 근심 어린 시선 속에는 차마 말할 수 없는 어두운 진실이 숨겨져 있었고 그 비밀은 마치 시한폭탄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길한 암시를 던지고 있었던 것이죠. 패비 윤씨가 머물렀던 별궁은 세월의 흔적과 함께 쓸쓸함만 남긴 체이팅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왕실의 역사에서 지워졌고 관련 기록들 또한 은밀하게 처리되어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철저히 감춰졌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강물은 언제나 제갈 길을 찾아 흐르는 법이죠. 이처럼 깊이 감춰진 비밀은 언젠가 수면 위로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진실은 한 왕의 삶과 조선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비극의 씨앗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린 연산군은 자신이 겪게 될 운명의 소용돌이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를 날이 머지않았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이죠. 어린 연산군은 마침내 조선의 10번째 임금으로 왕위에 오르셨습니다. 20살, 혈기왕성한 젊은 나이의 왕좌에 앉은 그는 처음부터 폭군으로 불린 것은 아니었죠. 오히려 즉위 초에는 유교적 이상을 실현하려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경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문을 가까이하고 백성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하려 애쓰는 등 성군이 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늘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과 함께
마치 한겨울 궁궐의 차가운 바람처럼 스산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답니다. 겉으로는 위험 있는 왕이었지만 내면으로는 어딘가 모르게 불안하고 미스터리한 그림자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연산군을 괴롭히던 그 알 수 없는 그림자의 정체가 서서히 희미하게나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궁궐 안팎에서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파편적인 이야기들이 마치 흙탕물 속에서도 한 줄기 빛처럼 그의 귀에 흘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왕의 주변을 맴도는 수많은 신하와 내관, 상궁들은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하는 거대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진실을 숨기려 애썼지만 때로는 술에 취한 내관의 넋두리처럼, 때로는 상궁들의 은밀한 대화처럼, 혹은 사초 속에서 발견된 의미심장한 구절처럼 감춰진 진실의 조각들을 의도치 않게 흘리고 말았죠. 패비 윤씨의 존재는 왕실의 오랜 금기어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 법이죠. 연산군은 우연히 낡은 궁중 기록이나 어머니의 채취가 담긴 듯한 유품을 발견하며 혼란에 빠지곤 했습니다. 이를테면 오래된 서고에서 먼지 쌓인 책자 속에서 어머니의 이름이 조심스럽게 지워진 흔적을 본다거나 나이든 상궁이 그를 보며 슬픔에 잠긴 눈빛으로 마마께서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는 시기였죠. 이런 작은 파편들이 하나둘씩 쌓여 연산군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의문의 덩어리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왜 자신의 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이토록 모두가 쉬쉬하며 입을 다물고 있는 걸까요? 왜 진실을 감추려 이토록 필사적인 노력을 하는 걸까요? 왕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혼란과 함께 불길한 예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자신의 출생과 어머니의 기구한 운명에 대해 곱씹었습니다. 친어머니의 존재를 알면서도 그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없는 고통, 그리고 왜 자신에게는 어머니가 없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 마치 가시처럼 그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점차 의심과 함께 날카로운 기색이 스며들기 시작했죠. 주변의 모든 인물과 상황이 그에게는 진실을 감추는 거대한 장막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충언을 바치는 신하들의 얼굴조차도 어쩌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은폐하려는 수단은 아닐까 하는 불신과 불길한 예감이 그의 마음을 점점 더 깊이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어린 시절에 밝고 건강했던 왕자 연산군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의 죽음에 얽힌 진실에 대한 끊임없는 갈증과 함께 주변의 모든 은폐 시도에 대한 깊은 분노가 뒤섞인 복잡하고 위험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왕이 그 자리를 채워가고 있었죠. 마치 잔잔하던 호수의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들이우듯 조선의 왕실에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이 마주하게 될 어머니의 비극적인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진실은 한왕의 삶과 조선의 운명을 어떻게 뒤바꿔 놓을까요? 그 불길한 질문들이 궁궐의 차가운 공기 속을 맴돌며 다가올 비극을 예고하고 있었답니다. 마침내 연산군의 앞에 그토록 찾아 헤매던 잔혹한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찢겨진 그림 조각들이 맞춰지듯 그동안 감춰졌던 어머니 윤 씨의 비극적인 생애와 죽음의 전말이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죠. 어쩌면 그는 무의식 중에 진실을 외면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혹은 신의 가혹한 섭리처럼 피로 얼룩진 과거는 더 이상 숨겨질 수 없는 형태로 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발견한 어머니의 낡은 유품, 핏자국 선명한 적삼 한 벌을 마주하게 됩니다. 붉게 물든 비단은 단순한 옷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린 아들을 채 품어보지도 못하고 쓰러져간 한 여인의 고통스러운 절규이자 억울하게 생을 마감해야 했던 패비 윤 씨의 원한이 서린 증거였죠. 그 핏빛 적삼을 움켜쥔 연산군의 손은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오랜 시간 그의 마음을 짓눌러왔던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의문이 마침내 선명한 형체로 응집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차가운 이성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뜨거운 분노와 깊은 슬픔, 그리고 배신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왜 자신에게는 어머니가 없었는지, 왜 그 이름조차 제대로 부를 수 없었는지,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그 핏빛 적삼 위에서 잔혹하게 빛나고 있었죠. 어머니가 살아있었다면 자신은 이토록 외로운 왕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무치는 후회와 함께 이 모든 비극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섬뜩한 깨달음이 그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 순간 연산군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스러운 왕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수심으로 이글거리는 광기에 가까운 섬뜩한 빛을 띠기 시작했죠. 마치 잔잔하던 호수가 거대한 해일로 변하듯 그의 내면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억눌렸던 감정의 둑이 터지자 연산군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관련된 모든 인물들을 색출하고 그들을 단죄하려는 피해 복수극을 감행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른바 갑자사화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패비 윤 씨의 폐위와 사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신하들은 물론 당시의 상황을 알면서도 침묵했던 이들, 심지어 어머니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다는 이유로 왕실의 어른들까지도 그 분노의 칼날 앞에 세웠습니다. 그 대상에는 어머니를 폐위시킨 선왕 성종의 후궁들과 그들의 아들인 왕자들까지 포함되었으니 그 복수심의 범위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잔혹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궁궐은 순식간에 피바다로 변했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를 잃은 고통을 고스란히 돌려주려는 듯 관련자들을 상대로 잔혹한 형벌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죄를 묻는 것을 넘어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안겨주려 했습니다. 곤장을 치고 사지를 찢고 심지어는 시신을 훼손하는 등의 극악무도한 형벌이 서슴없이 자행되었죠. 왕의 분노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이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수많은 대신들과 왕실의 종친들이 죄인으로 몰려 죽임을 당하거나 유배를 떠났고 그들의 가족들까지도 멸문의 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한때 연산군에게 충원을 아끼지 않았던 신하들의 간곡한 상소도 그의 불타는 복수심 앞에서는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려 했거나 혹은 어머니의 비극을 방관했다고 여겨지는 이들에 대한 왕의 증오는 더욱 깊어질 뿐이었죠. 그는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녀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야말로 왕으로서 자신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믿었던 것일까요? 이 피해 숙청 속에서 연산군은 패비 윤 씨의 신원을 회복시키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녀의 폐위 기록을 지우고 왕비의 지위를 되돌리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 어머니의 억울함을 씻어내려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복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연산군이 폭군으로 변모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자 조선 전체를 광기와 공포로 몰아넣는 폭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이 한 왕의 내면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그 상처가 결국 국가적인 광기로 폭발하게 된 셈이죠. 개인적인 복수심이 공적인 영역을 완전히 집어삼킨 참혹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조선의 궁궐은 더 이상 백성을 다스리는 성스러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오직 왕의 분노와 복수심이 지배하는 피와 비명으로 가득 찬 지옥도로 변해가고 있었답니다. 과연 이 폭주하는 왕의 광기는 어디까지 치달을까요? 어머니의 한을 풀기 위한 피해 복수극, 갑자사화 이후 연산군의 광기는 걷잡을 수 없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궁궐은 더 이상 왕이 국정을 논하고 백성을 보살피는 곳이 아니었죠. 오로지 왕의 사적인 욕망과 분노를 채우는 유흥의 장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연회를 벌였고 흥청망청 재물을 탕진하며 국고를 바닥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미녀들을 뽑아 궁으로 불러들였고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 사냥터나 유흥시설로 만들기도 했죠. 심지어 승려들을 강제로 환속시키고 사찰을 폐허로 만드는 등 종교에 대한 탄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폭정은 한 나라의 근간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고통에 신음했고 신하들은 왕의 눈치를 보며 숨죽여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왕의 심기를 거스르는 자는 가차없이 숙청되었으니 감히 누구도 직언할 수 없었죠.
조선 사회 전체가 공포와 불안에 휩싸인 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암흑기로 접어들었던 것입니다. 왕의 개인적인 상처와 복수심이 결국 국가 전체를 병들게 하는 독이 되어버린 셈이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고 나라의 기강은 흔들렸으며 충언을 할 신하들은 사라졌습니다. 오직 왕의 분노와 쾌락만이 존재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던 거죠. 하지만 아무리 강력한 폭군이라 할지라도 민심의 거대한 흐름을 영원히 막을 수는 없는 법이죠. 연산군의 끝없는 폭정은 결국 신하들과 백성들의 인내심을 한계까지 몰아붙였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궁궐 깊숙이 자리 잡기 시작했고요. 마침내 1506년 성희안, 박원종 등을 주축으로 하는 세력들이 연산군을 폐위하고 새로운 왕을 옹립하기 위한 반정을 도모하기에 이릅니다. 이것이 바로 중종반정입니다. 그들은 밤을 틈타 궁궐을 장악했고 연산군은 채 저항할 틈도 없이 왕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폭군으로 기록된 연산군은 불과 31세의 나이에 폐위되어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한때 조선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었던 그는 이제 아무도 없는 쓸쓸한 유배지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에서 시작된 그의 광기는 결국 자신의 파멸로 이어졌고 개인적인 복수심은 국가적인 재앙을 넘어 한왕의 몰락을 불러온 셈입니다. 이처럼 연산군의 이야기는 한 인간의 깊은 내면의 상처가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실을 은폐하려던 선택이 결국 어떤 비극을 불러왔는지에 대한 뼈아픈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권력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결국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폭주했던 한왕의 드라마틱한 삶은 역사의 뒤안길에서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한 개인의 아픔이 시대의 운명을 바꿀 만큼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진정한 치유와 용서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죠. 오늘날에도 우리는 연산군의 비극을 통해 숨겨진 진실이 터져나왔을 때 사회와 개인이 겪는 파국을 경고하는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폭군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인간 내면의 복잡한 감정들이 어떻게 역사를 움직이고 권력의 어두운 이면이 어떤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한 왕의 개인적인 불행이 국가적 재앙으로 번진 이 아이러니한 역사를 통해 우리는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의 중요성, 그리고 공동체의 안녕을 위한 지도자의 책임감에 대해 다시 한번 곱씹어 보게 됩니다. 역사는 언제나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과 해답을 던져주며 그 안에서 우리는 현재를 살아갈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